건 아니시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크라운 원영입니다. 오늘 어떠세요? 참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집중력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뮤직그룹의 저력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요즘 뿌듯하고요. 손흥민사의 강의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강의를 너무 기대 이상은 아니고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경험한 사람은 무대를 사실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나와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오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또 뭐 김영훈 사장님 많은 분들의 노하우들이 공유되면서 참 우리가 많이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진 것 같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시간, 우리가 이것이 첫 시간이니까 사장님들이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크게 성장한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 자리의 의미를 더 아세요. 이게 첫 시작이고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 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서서히 내 차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오늘의 세미나가 아닌가 싶고요. 보상 플랜과 앵커라인 구축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 자리는 사실은 사업 설명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이제 사업자들이 오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상 플랜 하나하나의 설명보다는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돈을 매우 좋아해요. 선물이죠. 선물인데 저는 이제 살아오는 이제 삶 속에서 돈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있어 보인다기보다 잘난 척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게 보이기 싫어서 척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 모였을 때, 또 아이 키울 때는 장모들끼리 모이면 그게 그렇게 경쟁이 돼요. 안 그런가요? 네. 옷 입고 나간 거, 핸드백,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되게 의식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뭔가 나 자신에 만족스럽지 않은 나? 항상 그랬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이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어딜 가도 항상 나는 좀 찝찝한 거예요. 특히 돌아설 때 매우 우울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집을 사서 집들이 할 때도 그랬고요. 어떤 사람의 결혼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그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참 돈이라는 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자식이 생기면서부터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돈이라는 거에 집착하고요. 돈이라는 걸 더 크게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23년 정도 학원 강사와 학원 원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 학원에 와서 오셨던 분들은 이제 있어요. 초창기에 사업을 같이 했던 분들은 야 이렇게 학원이 잘 되고 이렇게 크게 학원을 운영하는데 왜 원장이 다단계를 할까?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돈 걱정은 누구만 안다? 나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의 돈 걱정은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거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어때요? 돈이 하루면 쫙 나가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현금 카드로 살고 싶다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2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바이올린을 했는데 바이올린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은행에 돈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카드 있잖아. 이런 대화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어릴 때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했잖아요. 근데 49년이라는 걸 살았고 학원이라는 걸 23년을 하루도 안 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체크카드라는 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꾸고 싶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겠는 거예요. 아니면 더 가난해지겠죠. 그 돈에 대한 집착을 해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되는 거, 돈 되지 않는 거 안 가. 돈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 돈 되는 거 이랬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집착하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돈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어떻다?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거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하게 됐고 올 1월에 이제 아미쿠젠을 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미쿠젠 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은 4가지예요. 사장님.
근데 어느 회사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줘? 이건 사실은 안 맞습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매출의 얼마? 35%를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35%를 어떠한 룰에 맞게 분배하느냐가 보상 플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미코젠이 4가지의 보상 플랜을 갖고 있죠. 하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시죠?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 돈이기 때문에 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중에요, 룰이 있죠. 룰을 이해해 볼게요. 제품마다는 금액이 있어요. 회원가.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 회원가로 사잖아요. 그 회원가에는 꼭 점수라는 게 붙어요. 그 점수가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CV라는 거예요. CV는 커미션 볼륨이라고 해서 커미션을 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실적 12야 이렇게 퍼센트 계산할 때 소실적의 뭐에? 합산 CV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 보너스가 1대 거 10% 맞죠? 1대에 뭐에? 1대가 소비한 CV의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커미션을 계산할 때 다 뭐에 계산된다? CV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요. 우리 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금액에 따라 CV가 몇 프로 된다? 거의 5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가 다 유전자 키트 이런 거 제외하고는 50%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V는 뭐냐면 저희가 4가지 커미션 중에 마지막 커미션이 호칭 보너스예요. 호칭을 타이틀이라고 하거든요. 타이틀 보너스 이렇게 불러요. 타이틀을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여러분에게 호칭 보너스를 줄 건데, 타이틀을 정할 때 타이틀 볼륨 합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TV의 볼륨 합산이거든요. 이걸 TV, 타이틀 볼륨이라고 해요. CV와 TV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SP 패키지라는 거는 230만 원이고 CV는 85만 점이고 TV는 125만 점이다. 이거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어때요? 1대 1인 게 있어요. CV가 5만 5천 점이면 TV도 5만 5천 점이고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제품은 CV와 TV가 동일합니다. 1대 1.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커미션을 계산하는 간격은 15일마다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이렇게 부릅니다. 1차 보너스는 1일에서 15일까지 합산하고 언제 지급한다? 다음 달 5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럼 5일날 들어오는 거는 1차 보너스. 뭐뭐뭐 맞죠? 1차 보너스에 초대 보너스 받으실 거고 커미션 받으시고 매칭 발생합니다. 2차 보너스는 언제 온다? 20일. 그럼 20일에 받는 거는 지난달 16일에서 말일까지의 매출 정산이에요. 그런데 2차 보너스로 받을 때 하나가 더 들어온다. 이게 뭐냐 하면 전달 1일에서 말일까지 합산한 타이틀 볼륨이라는 TV로 호칭을 정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호칭 보너스가 와요.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는 좀 다르겠네요. 2차 보너스에는 호칭 보너스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2차가 돈이 더 크게 들어오겠죠. 1차와 2차의 커미션 지급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셔야 될 것 중에 알려드릴게요. 1대에서 3대까지의 파트너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수당이 2개입니다. 그게 뭐다? 초대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라는 거예요. 회사마다 커미션 지급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4가지 커미션 중에 2가지 커미션인 초대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는 1, 2, 3대입니다. 1, 2, 3대만 돈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1, 2, 3대에 이 2가지 보너스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 보너스가 뭐죠? 1대가 소비하면 CV의 10%, 2대가 소비하면 CV의 1%, 3대가 소비하면 CV의 1%입니다. 1대는 뭐죠? 내가 추천한 사람이요. 사장님, 우리는 회원가입이라는 걸 할 때 후원자를 설정합니다. 후원자의 1대인 겁니다. 그러면 나의 1대가 추천을 해서 후원자로 들어가면 2대가 되는 거고요. 2대가 후원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가입되면 그들은 다 3대인 겁니다. 1, 2, 3대의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바이너리는 2라인을 키우죠. 대부분은 한 라인만 가지고도 갑니까? 어려울걸요. 좌우 추천을 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대는 몇 명이죠?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는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나는 한쪽은 다 후원으로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못 버세요. 클럽 보너스 같은 경우는 좌우 나의 추천자 속에서 피로직급 2단계 하나가 나와야 클럽 보너스죠. 나중에 더 큰 돈을 못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아주 많은 돈을 끝까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좌우에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추천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씩을 한다면 기본적인 1대는 좌우에 있는 거겠네요. 그럼 그 1대 파트너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2대가 되는 거고 2대가 추천하는 사람이 3대인 거예요. 이 1, 2, 3대가 여러분에게 주는 보너스가 뭐라고요? 초대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1, 2, 3대가 소중한가요? 소중하죠. 특히 누가 소중해요? 1대예요. 왜요? 1대가 초대 보너스 10%를 주고 1대가 받는 커미션이 여러분에게 50%의 매칭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1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1대를 늘리죠. 왜 늘릴까요, 사장님? 1대의 초대 보너스와 1대의 매칭이 크니까 어떻게 된다? 1대를 늘리는 것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계속 늘려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의 1, 2, 3대 속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 2, 3대가 아니라 이 그룹 전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룹 전체를 키워야 여러분들이 팀 커미션과 호칭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그룹 전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집중을 해서 일을 할 것인가가 이 1, 2, 3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제가 크라운이잖아요. 아비쿠젠 퍼시픽에 지금 크라운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크라운들 중에 보면은 커미션이 다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사장님? 크라운이 차지하는 볼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각각의 1, 2, 3대들을 몇 명씩 늘려서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매칭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은 직급에서도 이 초대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의 차이들이 발생하는 건 1, 2, 3대가 몇 명이고 이 1, 2, 3대를 얼마만큼 성장시켰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강의를 했어요. 하우트를. 김영수 사장님 있죠? 제 1대거든요. 그 다음 손영미 사장님 있죠? 제 1대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 사장님 있죠? 제 1대거든요. 1대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로 성장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은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적게 벌래야 적게 벌 수가 없다는 초점이에요, 사장님. 사장님들 1대에 초점을 맞추세요. 1대에 초점을 맞추셔서 키워내시고 그 1대가 여러분을 뭐 할 수 있도록 복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1대는 누굴 가리키게 돼 있죠? 2대를요. 2대는 누굴 가리키죠? 3대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제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마치 이 1대라는 사람들은 내가 프랜차이즈 점주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울권, 중부권을 하다가 제가 대구권에다가 1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박용태 사장님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강원도에 1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송계순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1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되게 재밌죠, 사장님? 미국에 1대가 로얄이 됐거든요. 제가 마지막 주에 미국 가가지고 프랜차이즈까지 만들고 올 거예요. 그렇게 그냥 늘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 1대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두 바이너리 속에 있는 거지. 누군가는 그 매출이 공유되는 거고 또 저희에게서는 그 1대들에 의해서 2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2대들에 의해서 3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대에 초점을 맞추세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1대가 다 정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얘만 받겠지. 얘를 못 받잖아, 얘를. 그러니까 1대를 누구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사업자로. 마인드 좋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탁탁탁탁 해서 팩 하나 긁어봐야 초대 보너스 딱 한 번 들어오잖아요. 물론 맞춤 솔루션을 드시게 되면 초대 보너스 매번 들어오겠지만 그게 큰 돈을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제발 가입 한번 해줘. 제발 유전자 검사 한번 해줘. 제발 팩 한 번만 긁어주라는 사정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업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사업을 키워내서 나도 동반 성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줄줄줄 쫓아다녀서 유전자 검사 한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장님. 나의 동업자를 찾아라. 비즈니스 오너십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가 제 생각이에요. 특히 누구를요? 1대를.
하지만 일대라는 것이 다 멋있고 막 취업 있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대를 통해서 이대를 소개받아야 되지. 그리고 이대를 키우고 이대를 통해서 3대를 키우죠. 그럼 4대는 누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죠. 4대의 파트너에는 1, 2, 3대의 스폰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도와야지. 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해요. 나의 매칭 보너스를 받는 만큼 도와라. 맞지 않아요? 나의 매칭일 때 박재창 스포너님이 제 50% 받아요. 그 50% 도와야지. 맞잖아. 그럼 나의 30%는 김경희 스포너님이 받아요. 그만큼 도우셔야지. 그 위에 박수현 사장님이세요. 도우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누군가에게나 1, 2, 3대의 스폰서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만큼 영향을 주면 돼요. 이해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1, 2, 3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1, 2, 3대들이 나를 복제할 수 있도록 키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1, 2, 3대 속에서 리더가 나올수록 여러분 팀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매칭의 보너스를 받는 조건이에요, 사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수입이라는 걸요, 늘려내야 되잖아요. 사장님, 아미코젠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꼭 직급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직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펼쳤는데 매칭 보너스는 1대가 50%, 2대가 30%, 3대가 20%예요. 맞죠? 그 세 개를 모두 받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을 경우에 1대 몇 프로 받죠? 30%. 그럼 내가 있어요. 어쨌든 나는 매칭 보너스를 받으려면 한쪽으로는 사업자 리크루팅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야 하죠. 근데 내가 반대 라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1대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게 된다? 30%. 이건 이해하시죠? 그런데 나는요. 내 대실적인 1대가 일을 하면 이 30%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만 5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1대가 1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50만 원을 받는다는 이 조건을 이해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대 50%를 받냐 하면은 소실적 볼륨 60만 점이 되면 돼요. 소실적 볼륨 60만 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액으로 따지면 120만 원입니다. 팩이 얼마예요? 230만 원이에요. 그럼 팩 하나, SP 패키지가 하나 딱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네요? 그럼 나의 1대 매칭은 몇 프로 받죠? 나는 50%예요. 나라는 사람이 매칭을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회사가 10대까지 주고 20대까지 주면 뭐예요? 받지를 못하는데. 그럼 아미코젠 퍼시픽이 매칭을 늘려받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소실적을 아무것도 못하면 1대 30%인데 소실적을 120만 원, 60만 점의 볼륨을 일으키면 나는 1대 50%짜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소실적의 60만 점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패키지가 나오면 물론 쉽죠. 패키지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죠. 뭐래도요? 정회원이래도. 정회원들에 의해서 소비를 늘리는 방법도 사업인 거예요, 사장님. 이 얘기는 패키지가 있는데 패키지는 밀어두고 이것 써라 저것 써라 라고 소비자 장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들, 맞춤형 솔루션을 드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제품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걸 계속 홍보해서 적어도 내가 소실적인 60만 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만약에 정회원 10명이 있다면 그분들이 솔루션 20만원씩 먹는다면 200만원은 기본으로 일어나는 매출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인 거예요, 사장님. 그럼 누군가는 내가 가만히 있어 한 달 동안 못 때리는 거야. SP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대 30%만 받아요. 근데 정회원이 SP가 안 나와도 내가 기존에 있는 고객 관리를 하고 내가 정회원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한 사람들한테 맞춤형 솔루션을 안내함으로 해서 60만 점을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뭘 받는 사람이 된다? 1대 50%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조금만 더. 얼마까지요? 소실적 120만 점이요. 소실적 120만 점이라는 거는 패키지 하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패키지 하나 정도?
아니면 소비자 볼륨으로 120만 점을 내가 충족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1대 50%와 2대 30%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커미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해하고 그걸 늘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보면 물론 패키지를 통해서 직급도 가고 쭉쭉쭉 성장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패키지가 안 나오는 팀들도 있어요. 그때 맞죠? 이럴 때 이 팀들이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톡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어떤 주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유전자 검사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파트너를 봤어요. 그 파트너는 플래티늄도 아니에요. 나 너무 뿌듯한 거야. 와, 이제 셀프 리더들이 나오는구나. 대부분 여러분 10명만 앉혀놓고도 사람 저 불러요. 안 그러세요? 왠지 사람들이 있으면 뭘 설명할 때 무조건 스폰서 부르는데 그 팀이 직급이 높지도 않은 파트너가 설명을 하고 있는 톡사진이 올라오면 너무 너무 뿌듯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인이 몇 개가 나온 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프리마켓으로 나가셨더라고요, 또 팀이.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볼륨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한다는 거고요. 그것들이 쌓여서 SP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툭툭툭 사업할 만한 진짜만 막 쭉쭉쭉 들어오는 일은 드물어요, 사장님. 우리는 그런 경험과 만남의 횟수들이 늘어나면서 정회원들과 SP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자체가 매칭 보너스를 어디까지 받는 사람일 거냐의 문제예요. 즉, 직급으로 따지게 되면 브론즈만 유지하시면 2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회사 사람들 리크루팅 할 때 정말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S사는요 사장님 브론즈 유지하면 1대 20%밖에 못 받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직급 유지로 브론즈를 유지했을 때 1대 50%에 2대 30%까지 받게 된다는 건 내가 가지는 자격 조건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까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소실적 볼륨 240만 점, 금액으로 480만원, 직급 유지로 로얄입니다. 이것이 진행될 때 나는 몇 대까지 받게 된다? 3대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1대 50, 2대 30, 3대 20%입니다. 그런데 1대가 딱 한 명이었거든요, 대실적에. 근데 이 1대가 10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2대가 몇 명이 되나요? 20명이 되는 거죠. 이 20명의 2대가 각각 5명을 추천하든 2명을 추천해도 2명만 해볼까요? 저의 3대는 40명입니다. 1, 2, 3대라는 거의 인원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거에 대한 매칭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 매칭 보너스를 받기까지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건 로얄 유지만으로도 뭐가 온다? 3대까지의 매칭을 받을 자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실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소실적인 자연스럽게 로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목표를요, 실버를 가고 플래티늄을 가고 루비 다이아몬드를 가는 게 지금 너무 버거우세요? 그러면 빠르게 소실적 볼륨의 로얄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거 사업이에요. 그것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움직일 거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오는 사람들을 찾아갈 거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품을 설명할 거고 이 회사의 비전을 말하는 횟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본 뭘 유지한다? 로얄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걸 벌려고 모이셨어요? 취미생활 하려고 모이신 게 아니세요, 사장님. 특히 여러분들은 귀한 1박 2일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장님 치고 돈 벌지 않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로얄 유지요. 무조건이요. 그거 정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대실적인 특히 있는 경우는 더 그래요. 누군가가 비즈니스가 진행되어서 내가 그 조건만 지킨다면 무조건 나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만들어내서 돈을 못 버는 경우예요. 이건 내가 게으른 거지. 이게 내 파트너가 사업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 관계가 없는 거고요. 소실적 볼륨으로 로얄을 유지 못한다는 건 나의 게으름이에요, 사장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비즈니스를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훨씬 큰 돈을 벌게 돼요. 훨씬 큰 돈을 버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지, 해피하지. 막 돌아다니고, 야, 한 라인으로 돈이 돼. 너 이런 거 봤어? 내가 소비자 구축을 이렇게 했더니 로얄이 유지되니까
야, 3대 매칭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네. 근데 여러분의 대실적 3대 안에 비즈니스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요. 행운이잖아요. 1, 2, 3대가 누군지, 1, 2, 3대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1, 2, 3대가 로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챙겨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볼륨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체성을 띠세요. 막연하게 미팅하지 마시고. 제일 답답한 게 보면 그냥 미팅만 많아. 요청되는 미팅을 응대해주는 게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키워내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선생님? 사실 거꾸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톡으로 파트너들의 미팅에 요청 오면 움직이고요. 오늘은 파트너들 미팅 요청이 없어? 그럼 집에 계시고요. 저 비즈니스 오너 아니죠. 사장님 마인드를 비즈니스 오너로 바꿔내시고요. 내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느 라인을 키워야 되고 누구가 직급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타겟을 정하고 그 속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를 키워나가는 걸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톡방으로 올라오는 미팅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비즈니스 결과는 별로 없네.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 그거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를 몰라서 그래요. 마케팅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래 보상 플랜 이렇게 되어 있다만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상 플랜에 맞게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미팅만 하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시간 쓰고 돈 쓰고 얻어내는 거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적인 도구를 맞이한 아미코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스마트해져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앵커라인을 구축해서 네트워크의 깊이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1, 2, 3대에 초점을 맞추고 1, 2, 3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그것으로 매칭과 초대 보너스를 얻어낸다는 게 좀 전에 얘기 드렸죠. 그러면 1, 2, 3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뻗어나가죠. 좌우 라인에 뻗어나가는 전체 볼륨 후원 라인 포함입니다. 추천 계보에서부터 후원 라인 포함해서 좌우 라인의 깊이 전체의 매출을 가지고 받는 수당이 두 개인 거예요. 좌우 라인의 볼륨을 15일마다 합산해서 대소실적 1대1 차감을 하고 소실적 12%의 계산 방식으로 주는 커미션이 T 커미션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좌우 라인 볼륨을 15일 합산이 아니라 한 달 합산을 하는데 이때 TV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CV 합산이고 T 커미션의 CV 합산은 15일마다 지급하는 거고 코칭 보너스는 뭐냐면 TV 합산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말일까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 좌우 볼륨의 TV를 합산하면 우리 직급표에 해당하는 무엇을 유지했는지가 딱 나와요. 250만 점이면 브론즈, 500만 점이면 로얄, 1000만 점이면 실버, 툭툭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코칭 보너스를 내가 받는다. 이 얘기예요, 사장님.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네트워크의 확장이에요. 좌우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거에는 후원 라인이냐 추천 라인이냐 사실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1, 2, 3대만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1, 2, 3대가 초대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에 집중되어 있는 건 있지만 전체 라인을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보너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1, 2, 3대가 약해. 근데 후원 라인 들어온 사람들 지금 액티브해. 그럼 후원 라인 돌 수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왜요? 후원 라인이 나의 볼륨이니까. 그분들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것도 내 비즈니스의 확장이고 좌우 볼륨이 확장되는 거에 따라 팀 커미션과 코칭 보너스가 정해지니 1, 2, 3대가 미팅 있으면 하고 후원 라인 미팅 있으면 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죠. 전체를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움직이는 방법과 나의 1, 2, 3대에 초점을 맞춰서 초대와 매칭의 수입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라는 건 없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차피 네 가지를 다 받으려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좌우 라인의 볼륨을 늘려내고
볼륨이 늘어난다는 건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좌우에 앵커라인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앵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라인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내가 A를 추천했는데 A에서 B로다가 후원을 넣었는데 A가 소실적도 안 되니까 내가 누구 찾아도 소실적에 넣어줬어. 이런 경우 있죠? 이러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넣었는데 A가 이쪽을 안 해? 근데 얘가 또 이쪽을 뻗었는데 이쪽이 또 부족하게 내가 또 갖다 넣네? 나의 앵커라인은 어딘가요? 갈래 네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나는 어디에 중심축을 들 건가요? 누가 더 소중한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야. 앵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이너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줄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줄기라고 하는 앵커라인 쪽으로 내 지축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1대를 늘리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늘려나갈 때 나는 앵커를 키우기 위한 작업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졸른다고, 누군가가 이쪽이 없다고 내려주고 뻗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네트워크 그렇게 하시면 가장 바이너리에서 실패하세요. 그리고 난 너무 바빠. 1번 밑에 2번이 있고 2번 밑에 3번이 있고 3번 밑에 4번이 있잖아요. 내 직추가. 4번을 넘는 건 3번을 넘는 게 되고 3번을 넘는 건 2번을 넘는 게 되고 2번을 넘는 건 1번을 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앵커라인의 가장 밑을 도우면 돼요. 그러면 이 밑을 돕는 모두가 앵커라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 매출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확장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떴고 내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갈래 가지로 뽑게 되면 나의 중심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못 키우고 저기도 못 키워. 그걸 다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앵커라인은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내가 어디를 중심 라인으로 키우겠다라는 끝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가 멈춘다? 때로는 멈추죠. 때로는 내가 이 갈래가 앵커라인이었는데 여기가 멈추면서 이쪽으로 뻗은 데에서 활력이 생겨 앵커라인을 꺾어요. 앵커라인은 꺾이는 거예요, 사장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좌우 라인을 확장해 나가는 게 내 비즈니스 목적이거든요. 확장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길이 막힌다고 꺾는 거지. 물고가 트는 대로. 이해하실까요? 앵커라인을 꺾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원래 내가 여기로 갔다? 원래 내가 여기로 가다가 여기가 막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가 딱 꺾이면서 이쪽으로에만 액티브해져. 내가 새로운 직추가 나왔을 때 난 어디다 넣을까요? 움직인 앵커로 넣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쪽에 더 빠른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동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앵커인데 다 잠자고 있는 앵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특히 아미코제는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정회원이든 SP를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많냐면 어떤 동기가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원래 네트워크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난 항상 이렇게 생각해. 이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 어떤 때? 볼륨이 확 올라올 때. 미치겠지? 누가 줘야 되는 건데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아, 이 속엔 리더가 없구나. 리더라는 사람들은요, 볼륨을 일으켜내서 동력을 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다 보고만 있어. 누가 불을 지펴주기를. 그게 난 당연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전체에서 리더는 5% 10%밖에 안 된대잖아요. 거의 다 리더일 수 없어요, 사장님. 답답해하지 마요. 답답해하지 마. 어쩌면 그 잠자고 있는 거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거든.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톡방을 보고 바이너리의 볼륨이 안 올라오는 거 가지고 잠을 못 이뤄 내가.
이럴 때 아 내가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라인을 움직이고 거기에 동력을 주는 건 결과로 누구다? 리더거든요. 아유 내가 리더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예요 사장님. 이게 잘 잠을 잘 수가 없죠. 나는 항상 그럴 때마다 생각해. 내가 리더구나. 난 이걸 보고 잠이 안 오니까. 파트너들이 돈을 못 버는 거 잠이 안 와. 왜 SP 한 사람이 시스템에 안 올까 잠이 안 오고, 왜 SP 한 사람들이 좌우를 못 찾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겪는 나 머리가 복잡하지 괴롭지 이런 내가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아닌 사람 아무 생각 없거든. 아씨 왜 안 내려와 이러거든. 혹시나 왜 안 내려줘 라고 말하는 파트너가 있거든. 판단해요. 아 얘는 리더가 아니구나. 우리 스포너님 나 여기 미팅 해야 되는데 가줄래요? 저 이 미팅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리더일 수 있는데 왜 안 내려줘? 왜 여기도 없어? 이거 리더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멈춘다. 그럴 때 생각해. 아 내가 다시 뛸 때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 파트너들 미팅하느냐고 시간이 가다가 어느 날 멈추지 볼륨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한다? 아 얘도 내 명단에 가야 되는 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카톡 보면서 명단 작성 다시 하고 다시 개인톡 보내고. 크라운이 제가 그걸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파트너 몇 명이 됐다고 그걸 안 하시면 됩니까? 멈춰있는 라인에 대한 원망, 그 속에 자리 잡고 잠자고 있는 파트너 원망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리더가 아니고요. 그들의 이끌림을 당할 사람이에요. 내가 리더잖아.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일대를 창출시켜 거기에 볼륨이 올라오는 순간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스물스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제가 실버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실버의 볼륨을 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을 전송하세요. 네 밑에 실버 볼륨 들어올 거라고. 실버 볼륨이 들어온다는 건 그걸 받는 사람들은 한쪽에 16개예요. 누구나 다 그 볼륨을 받고 뭘 할 수 있죠? 플래티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밑에서 실버 볼륨이 들어온다고 해도 꼼짝 안 하는 또 누군가는 있거든. 하지만 누군가는 이때구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때구나라고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과 미팅을 해. 그래서 그분들의 소실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실버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16개를 안고 세 사람만 소실적에 16개를 하면 나는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거든.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장님.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64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실버 갈 만한 사람의 실버를 만드는 작업밖에 안 한 거지만 난 다이아몬드를 가게 돼요. 왜? 그 볼륨을 안고 있는 누군가는 계속 동력을 기다리거든. 워밍업하고 스탠바이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거든. 그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게 우리의 네트워크다 이거죠. 그래서 두 라인이 어떻게 될 수 있게 생명력을 끊이지 않도록 앵커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앵커라인이 꺾이는 순간들로 오고 어디가 앵커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늘 스폰서가 상담하시는 거예요. 늘. 이런 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미팅을 하시면서 좋은 분들, 여기서 좋은, 우리 다 좋죠. 착한 분들 말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액션을 좀 할 만한, 액션을 좀 강력하게, 빠르게 스피드를 낼 만한 사람들을 스폰서들과 연결하면서 앵커라인을 잡아가는 겁니다. 앵커라인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해보면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 젖줄과 같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젖줄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물줄기와 같은 거? 앵커라인이라는 게 구축되고 이 앵커라인의 끝이 멈추지 않는 한 앵커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가지들의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너리 만들 때 왜 한쪽만 돼? 라는 거예요. 그걸로 불평불만이신 분 되게 많은데요, 사장님. 네트워크 중에 한 줄만 되는 것도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앵커라인이라는 것이 뻗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언제나 여러분이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게 되는 거예요. 앵커라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좌우 밸런스를 맞춰서 직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앵커라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라인은 혼자 만들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스폰서들과 협력으로 앵커라인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장님. 그러면 여러분의 네트워크의 생명은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의 커미션이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방법은 아실 거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브론즈입니다. 사실은 필드에서 미팅을 할 때요, 사장님, 초대 보너스가 이렇다? 아까 이제 손흥민 사장님 얘기 중에도 나왔는데, 저도 그냥 정회원들을 만날 때는 초대 보너스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장님 유전자 검사 하시고 누구한테 소개해주세요. 그럼 그 소개에 의한 소개비가 10%씩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죠, 사장님. 그런데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SP들한테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건 뭐다? 우리의 첫 직급이다. 이 직급이 되게 되면 네 가지 보너스가 다 나오죠? 초대 보너스 나오고, 팀 커미션 나오고, 매칭 보너스 나오고, 그 다음에 코칭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브론즈 호칭까지. 이 네 개가 합쳐져서 얼마가 된다? 64만 원이 되는데, 이 64만 원은 두 사람의 추천일 경우예요. 여기에 이 세 사람의 추천으로 가게 되면 70이 넘어가는 거고, 이 두 사람이 나의 일대가 아니고 이쪽만 나의 일대면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대. 동계산을 의외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하나로 브론즈가 될 수 있는데 추천자 숫자에 따라 50에서 70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되겠네. 그래서 누구나 SP가 된 사람에게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사장님이 얼마만이면 가능할까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좌우 추천입니다. 이겁니다, 사장님. 그걸 많이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계획을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80% 90%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사인을 했지만 그 주에 그분들이 해야 되는 미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사인을 받으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항상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일주일? 15일? 아니면 한 달. 이거 정해. 그분의 눈빛이 이렇게 있겠지. 사장님 한 달 만에 하죠. 이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 오늘 합시다. 오늘은 끝내죠,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기간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아셔야 될 거는 이 브론즈의 복제로 네트워크를 퍼져간다요. 아까 제가 좌우 라인을, 앵커 라인을 잡아가면 좌우 라인을 확장시킨다 그랬잖아요. 확장의 방법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게 브론즈 복제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그 사람의 브론즈는 이 다음 이 사람이 가는 거잖아. 이렇게 뻗고 여기서 뻗고 그 다음에 안에서 브론즈, 그 다음 안에서 브론즈, 그 다음 안에서 브론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브론즈 이어달리기처럼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번 지난달에 브론즈 되신 분 있으세요? 그럼 그분의 그 달의 목표는, 이번 달의 목표는 뭐가 됐어야 되냐면 나의 파트너 중에 브론즈.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은 목표를 만들 때 이런 게 좋습니다. 이번 달 나는 브론즈를 몇 명 만들겠다. 근데 달 개념이라는 게 되게 막연해요, 사장님. 그래서 화요일 메인데이에 본사를 오시게 되면 항상 11시 저희 애프터를 끝나고 나면 팀별 미팅을 하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팀별 미팅에서는 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이번 주에 누가 브론즈가 될 거냐는 거예요. 팀의 목표에 이번 주에 브론즈가 될 계획이 없다는 건 네트워크 확장의 계획이 이번 주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브론즈 복제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브론즈가 나왔다면 다음 주에 그것이 누가 될 거고 그 다음 주에 누가 될 건지에 대한 목표들이 매주 건너가기만 한다면 그 바이너리가 멈출 리가 없어요, 사장님. 주 단위로 계획하셔도 좋고 한 달로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브론즈가 되고요, 한 달 동안 나의 파트너 브론즈 하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보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잘 안 만들어지죠? 왜 그래요? 미팅이 산발적이어서 그래요. 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브론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 이번 달에 브론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합하고 내가 거기에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사장님? 여러분의 시간은 곧 여러분의 돈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 사람이 또 혼자서 뛰게 되면 시너지 안 나오고요. 내가 목표가 있는 만큼 스폰서들이 그걸 공유하고 나의 목표에 맞게 스폰서들이 어떻게 투입돼서 그 팀을 키워내느냐에 따라 성장은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영남권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죠. 왜 그렇게밖에 안 갈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낮으니까. 그거잖아요. 영남권에서 1호 다이아몬드를 이번 달에 만들어내겠다면 제가 매주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리더의 시간을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써달라고 카톡 하나도 안 오대. 그러면 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 파트너 중에는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 목표가 없네. 내 문제지. 내 잘못이지.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매주 본사를 오지만 어느덧 우리가 본사 와서 사진 찍고 점심 먹고 개모임을 하고 있는 거다. 네, 동호회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자, 우리의 우리의 모임, 우리의 미팅은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 개모임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표 가지셔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쓰세요, 리더분들은. 그래야 리더가 생기는 거. 꼭 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확장 속도도 빠르고요, 사장님. 브론즈도 많이 나오게 되고, 직급을 성취라는, 이 성취라는 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취를 해야 또 한 단계 가고 싶고 또 한 단계 가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내셔야 돼요. 전 제가 오늘 목소리가 또 제가 이렇게 필받으면 아니잖아요. 제 스타일. 근데 제가 얼마나 또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급이라는 거는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대박인 겁니다, 이거. TV의 대실적 TV가 이월된다는 거는 한쪽의 비즈니스를 먼저 하고 다음 달 반대쪽 비즈니스 해도 난 직급 간다는 계산이거든요. 사실 승급, 직급이라는 건 보통 그달 한 달 합산으로 따집니다만 아미코젠인 대실적 볼륨은 2월 되고 누적된 걸 안고 승급을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이너리 쉬는 시간에 봐보세요. 한쪽에는 누군가는 크라운 로얄까지 있고 레전드까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반대쪽으로 안 하시냐고 도대체. 2월 되고 누적되어 있으니 마음이 안 급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 누적 점수가 이번 달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승급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고 뛰실걸요? 계속 누적되어 있네? 아, 레전드까지 쌓았다가 단번에 레전드 가지면 지금 이러시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안전장치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주하게 하는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호칭은, 아미코젠의 호칭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사장님. 얼마 전에 미국의 파트너가 로얄이 됐거든요. 근데 한 달에 로얄이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 톡이 왔어요. 브론즈도 주고 로얄도 주나요?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로얄로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서운하죠? 한 통을 먹어냈지. 다음 달에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얄을 해서 40만 원을 직급을 받잖아요. 호칭 보너스를. 근데 다음 달에 내가 로얄 유지를 하면 또 받는 거예요. 다음 달에 브론즈로 떨어지면 브론즈 20만 원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나는 로얄이 또 되면 로얄 거 40만 원 또 줘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직급이 유지될 때 그 직급에 관여한 호칭 보너스를 매달 받는 거예요. 김경희 스폰서님 크라운 엠버서더입니다. 1억씩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호칭만. 호칭만. 다가 아니라 호칭만 1억.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가 직급이라는 거를 도전하고 갈 때는 패키지가 막 나오니까 이것들의 볼륨이 확 올라요. 근데 또 움직임들이 멈추면 직급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대부분 네트워크에서 보면 한 2단계 아래씩 뚝뚝 떨어지거든요. 퍼포먼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근데 아미코젠은 그거보다는 훨씬 유지율이 좋습니다. 재구매에 대한 거,
또는 얼마를 쓸 거냐는 거, 이런 거에 강제 조항이 하나도 없어도 맞춤형 솔루션, 맞춤형 화장품을 기본, 거기에다가 디톡스, 콜라겐, 효소, 솔직히 우리가 떨어지면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경쟁력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떨어져도 한 단계 이하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대박이구나.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유지를 높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이아몬드에 오든 더블 다이아몬드에 왔을 때 이 수당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아미코젠이라는 거죠. 올라오고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올라오시길 바라고요. 마음껏 올라오시길 바라요. 사실은 저는 사장님 도전, 아까 제가 오연호 강사를 추천드린 것도 저는 진짜 도전하는 사람 삶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거,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거, 처음부터 뭐가 되어진 거 말고요. 정말 도전해서 이룬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돈을 투입시킨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노력과 시간만으로 우리는 저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도전이라는 걸 통해서 올라와 보면 이 성취라고 하는 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돈과 인정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정말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위드젠 그룹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한 날이 7월 17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곳에 티켓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상위 다이아몬드한테 얘기하세요. 이 자리를 나는 꼭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래거든요. 첫 번째라고요. 처음에 컨벤션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첫 행사예요. 어떤 기업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월 100억을 하든 한국에서 몇 위를 하든 아니면 한국에서 1위를 하든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건데 이 자리는 그 첫 번째 자리라고요. 나는 운 좋게도 이 첫 번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나는 이미 가입했고 나는 이미 아미코젠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밀려나지 않길 바래요.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여러분이 앞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현장을 확인하시길 바래요. 7월 17일입니다. 12시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등이 후 파진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레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멋진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왔다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이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정말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은 그런 감정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어제 제가 일산에서 미팅을 했는데 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했던 일보다 돈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도 입시학원 할 때요, 사장님 월 1,000, 2,000 벌었었거든요. 네트워크를 처음 했을 때 그만큼 돈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더 위대한 일입니다. 사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부자가 되고요.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었냐고요. 하지만 아미코젠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더 가치로운 거예요. 돈이 얼마냐라는 인컴의 액수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로운 거라고요. 이 일이 쌓아지게 되면, 축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만들 거라고요. 김경희 사장님 하나가 아미코젠 퍼시픽을 선택해서 월 1억대의 소득자를 여러 명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위대함이 이 속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좀 더 행복하고 가치로운 삶이 연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